조선왕의 어머니 15편,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씨, 천안피에 낙인을 딛고 일어선 여인, 궁궐의 가장 낮은 곳에서 어린 나이에 궁궐문을 들어섰습니다. 손에 들린 것이라곤 낡은 보따리 하나뿐. 가난한 하층민 집안에서 태어나 부모를 일찍 여의고 어렵게 살아가던 소녀에게 궁궐은 새로운 삶이 아니라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야, 새로 들어온 것, 빨리 물 떠와. 물이 차갑다고? 하급 나인 주제에 감히? 무수리, 궁녀들의 하인. 궁궐에서 가장 천한 자리였습니다. 나는 물을 길어 나르고 바닥을 닦고 온갖 허드레디를 했습니다. 손은 트고 갈라졌고 등은 굽었고 눈물은 말랐습니다. 하지만 나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이 지옥에서 벗어날 날을. 1693년 어느 여름밤, 나는 23이었고 여전히 무술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우연히 숙종을 마주쳤습니다. 정확히는 숙종이 나를 발견했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냐? 무술이옵니다. 전하. 무술이라. 숙종의 눈에 무엇인가 번뜩였습니다. 피곤함이었을까요? 호기심이었을까요? 어쩌면 장희빈에 대한 염증이었을까요? 그날 밤 나는 왕의 침소로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임신을 했습니다. 보통의 후궁이라면 기쁜 소식이었겠지만 나에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무술이 출신이었고 궁궐에서 가장 낮은 신분의 여자였습니다. 왕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은 곧 위험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중전 장희빈의 분노는 곧바로 전해졌습니다. 천한 신분의 여인이 감히 왕의 아이를 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보이지 않는 감시와 압박 속에 놓였습니다. 언제 불려갈지, 언제 사라질지 알 수 없는 나날들이었습니다. 궁궐의 뒷전에서 나는 홀로 두려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아무도 무수리의 불안을 묻지 않았고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 상황이 숙종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는 크게 분노했고 나에게 가해지던 부당한 처우를 중단시켰습니다. 그 결과 나는 종사품 수건에 봉해졌습니다. 무수리에서 후궁으로. 조용하지만 분명한 신분의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첫 아들 영수를 낳았지만 아이는 태어난 지 2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짧은 생이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다시는 내 아이를 잃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을 뿐입니다. 그 다짐은 훗날 연인군을 지켜내는 힘이 되었습니다. 1694년 갑술왕국, 인현 왕후가 복이 되었고 나는 수기로 품계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임신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지켜내겠다. 하지만 장희빈 오빠 장희재는 나를 없애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믿었던 상궁이 내게 말했습니다. 수기 마마, 장희재가 돈을 주며 마마를 독살하라 했나이다. 무엇? 나는 즉시 숙종에게 달려갔습니다. 전하, 신첩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나이다. 숙종은 분노했고 장희재는 독살을 사주한 죄로 국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불충분했습니다. 장희재는 살아남았고 나는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해 가을 나는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연인군, 훗날의 영조였습니다. 1694년 어느 가을밤, 나는 남인들의 위험한 계획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미남 등을 제거하고 다시 정권을 잡아야 한다. 인현 왕후가 포기했지만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남인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서인의 지지를 받는 나와 내 아들은 위험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숙종이 내 처소를 찾아왔을 때 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주상전하, 무슨 일이냐? 신첩이 두렵사옵니다. 남인들이 영모를 꾀하고 있다 하옵니다. 무엇? 나는 들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숙종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냐? 신첩이 어찌 거짓을 아뢰겠나이까?
신첩의 목숨을 걸고 아뢰는 것이옵니다. 그날 밤 갑술왕국이 시작되었습니다. 남이는 몰락했고 서인은 다시 집권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귀인으로 다시 정일품 숙빈으로 승격되었습니다. 무수리에서 정일품 후궁으로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신분 상승이었습니다. 1701년 인현 왕후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궁궐은 슬픔에 잠겼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장희빈이 뒤에 있다는 것을. 전하, 신첩이 들으니 장희빈이 취선당 서쪽에 신당을 차리고 인현 왕후를 저주했다 하옵니다. 무엇이라? 궁녀들이 몰래 보았다 하옵니다. 인현 왕후의 생년월일을 적은 종이를 불태웠고 나는 장희빈을 끝장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경쟁자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연인군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장희빈이 살아있는 한 세자 경종이 왕이 되면 연인군은 위험했습니다. 조사하라. 숙종의 명으로 조사가 시작되었고 증거가 나왔습니다. 장희빈 내게 사약을 내린다. 1701년 10월 장희빈은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1718년 봄 나는 병이 들었습니다. 오랜 긴장과 공포가 내 몸을 갉아먹었습니다. 어마마마, 연인군이 달려왔습니다. 연인군, 어마마마 제발 버티십시오. 아직 안 됩니다.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연인군은 더 외로워진다는 것을. 하지만 내 몸은 내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1718년 3월 9일 나는 연인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인군, 살아남거라. 어마마마, 내 신분을 한탄하지 마라.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어마마마, 제발 조심하고 또 조심하거라. 경종을 잘 섬기고. 그것이 내가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48세의 생이었습니다. 나는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1720년 6월 숙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내가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내 아들 연인군은 31살이었고 경종은 33살이었습니다. 경종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연인군을 왕세제로 책봉하라. 노론이 움직였습니다. 너무 빠르다. 너무 노골적이다. 경종은 병약했지만 아직 젊었습니다. 새 왕비도 드렸습니다. 만약 경종이 아들을 낳는다면? 만약 노론이 지나치게 나간다면? 내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1721년 8월 연인군이 왕세제로 책봉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세제의 대리청정을 청하나이다. 지나치다. 경종이 즉위한 지 겨우 1년인데 경종은 분노했고 소론은 움직였습니다. 1721년 12월 노론 4대 신이 역모를 꾀했습니다. 김일경의 고변으로 신축옥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의정 김창집, 좌의정 이건명, 영중추부사 이명, 판중추부사 조태채, 노론의 핵심들이 파직되고 유배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722년 3월 노론이 숙종 시절 경종을 독살하려 했습니다. 목호룡의 고변으로 이민옥사가 터졌습니다. 노론 4대 신이 사사되었습니다. 이명, 김창집, 이건명, 조태채 모두 죽었습니다. 200여 명의 노론이 처형됐거나 유배되었습니다. 연인군을 지지하던 세력이 몰살당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것은 다음은 내 아들 차례인가? 1724년 8월 경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독살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연인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영조, 조선의 21대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평생 두 가지 굴레에 시달렸습니다. 첫째, 어머니의 천한 신분. 무수리의 아들이 왕이 되다니. 둘째, 경종 독살설. 영조가 형을 독살하고 왕위를 찬탈했다.
영조는 어머니의 신분을 높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묘를 소령묘에서 소령원으로 승격시켰고 사당을 육상궁으로 올렸고 화경이라는 시호를 올렸고 수많은 존호를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은 영조를 무수리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영조는 한평생 어머니 때문에 고통받았지만 동시에 한평생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조선을 바로 세우고 있습니다. 어머니, 신분이 천하다는 것이 죄입니까? 나는 숙빈 최씨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천하다 불렀습니다. 무수리 출신 신분미상 왕의 어머니가 되기에는 부적격한 여자. 그 말들은 모두 사실입니다. 나는 천했고 가난했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싸웠습니다. 장희빈의 독살 음모를 이겨냈고 갑술왕국에서 역할을 했고 정치적 감각으로 살아남았고 아들을 지켜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장희빈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정치에 개입했고 때로는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신분이 낮은 어머니가 아들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더 영리해지고 더 잔인해지고 더 철저해지는 것. 나는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은 왕이 되었고 52년간 재위하며 조선 중흥을 이끌었고 탕평책으로 당쟁을 완화했고 균역법으로 백성의 부담을 줄였고 역사에 영조라는 이름을 남겼습니다. 세상은 신분으로 사람을 나눕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신분을 묻지 않습니다. 나는 천한 무술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 사랑만큼은 그 어떤 왕후보다 진실했습니다. 당신은 신분으로 사람을 판단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떠했을지를. 나는 평생 천하다는 말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은 왕이 되었고 그것이 내가 어머니로서 이룬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신분을 넘어선 모성. 그것이 내가 증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작가의 말. 이 이야기는 조선 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단안말록 등의 역사 기록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숙빈 최씨가 장희빈 오빠 장희재의 독살 음모를 겪었고 갑술왕국에서 남인의 영모를 숙종에게 고발했으며 장희빈의 인연 왕후 저주 사건을 알린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또한 신이 목사로 노른 4대 신이 사사됐고 200여 명이 처형되거나 유배된 것도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과 일부 극적 각색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1편 사도의 어머니 영빈씨, 2편 정조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 3편 광해의 어머니 공빈김씨, 4편 연산의 어머니 패비윤씨, 5편 어머니 일은 연산군, 6편 세종의 어머니 원경왕후, 7편 문종의 어머니 소원왕후, 편외 어우동의 사내, 8편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 9편 성종의 어머니 인수대비 한씨, 10편 중종의 어머니 자순대비 한씨, 11편 명종의 어머니 문정왕후 윤씨, 12편 효종의 어머니 인열왕후 한씨, 13편 현종의 어머니 인선왕후 장씨, 편외 황진이의 남자, 14편 숙종의 어머니 명성왕후 김씨, 편외 논계가 사랑한 남자, 15편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씨를 마지막으로 조선왕의 어머니는 끝냅니다. 대신 조선 왕조 500년에 27명의 왕들을 연재하겠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1대 왕 이성계부터 26대 고종, 27대 왕 순종까지 왕이 되기까지의 처절한 사투, 왕이 된 후 영광 뒤에 숨은 끊임없는 고뇌와 공포를 연대순으로 업로드합니다. 구독을 눌러 모든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